새로운 풍경의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거,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할 일은 그동안 그렸던 그림과 원본 사진을 폴더 하나에 전부 다 모아놓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풍경의 마을을 만들 것인지를 미리 구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바로 이 파워포인트로 이미지들이 오는 거 알고 있죠? 이미지를 처음에는 많이 가져오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자, 먼저 이렇게 가져왔어요.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자르고 시작을 할게요. 뒤에 있는 걸 작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위쪽에가 배경 제거라는 탭이 떠요. 자, 이 화면을 다시 키울게요.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보관할 영역 표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라색이 아닌 부분에 연필이 그대로 나와 있고 보라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한 것처럼 보라색 부분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으면 변경 내용을 유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어떻게 됐나요? 투명하게 변했죠. 아까 보라색 부분이 전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너무 크게 놓지 말고 좀 작게 줄여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게 되어 있으면 방해가 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자르고 이미지가 너무 크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배경을 제거해 주세요. 자, 다시 또 보라색이 됐는데 보관할 영역을 이렇게 쭉쭉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데 그래픽 프로그램이 좀 메뉴가 많이 복잡해요.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고 또 예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편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편집하는 게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거하고 싶으면 다시 또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일단 제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내용 유지. 자, 2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떤 사진을 가져올까요? 이 사진에서 쌤은 앞에 있는 썬 미용실 이 건물만 딱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필요 없는 부분은 먼저 잘라놓고,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막 방해가 돼요. 바로 배경 제거를 눌러도 됩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 아이고 저런, 다 사라져 버렸네요. 지붕을 살려야 되는데, 그죠? 자, 지붕 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변경 내용을 유지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중에 불러온 것이 어떻게 돼요? 앞쪽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3개를 불러왔어요.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또 뭘 불러와 볼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살았는데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선을 짧게 끊어서 좀 겁이 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 유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한번 했어도 내가 원하면 다시 한번 지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쌤 지금 보니까 지금 새로 만든 것이 지금 새로 만든 편집한 것이 앞쪽에가 있는데 얘를 좀 뒤로 보내고 싶어요.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얘가 좀 더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쌤은 이런 식으로. 얘를 조금 더 뒤로 보내볼까요? 자,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앞으로 오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연필로 그려져 있고 시커멓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거리감이 전혀 나오질 않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색깔과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도를 조절을 해 볼 거예요. 자, 가장 멀리 있는 이 전봇대 있는 건물 수정을 누르고 밝기 대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밝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보다 건물이 굉장히 밝아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 건물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있는 건물은 수정으로 가서 완전히 밝게 변했죠. 그죠? 이 정도로.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덜 밝게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밝기의 차이를 두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몇 개의 이미지를 편집을 해봤는데 이미지를 조금 더 편집을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조금이 아니네.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아까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는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죠? 자, 여기에 지금 건물을 뒤로 놓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갖고 온 거니까 앞에 있죠. 그럼 이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맨 뒤로 보내기. 자, 그러면 건물이 맨 뒤에 숨어서 풍경처럼 만들어졌죠. 그죠? 같은 요령으로 하면 돼요. 자, 아까 똑같은 건물이니까 얘는 뒤로 보낼게요. 얘도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서 마치 다른 건물인 것처럼 길이를 한번 조절을 해서 뒤로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앞쪽으로 놓고 싶어요. 자, 건물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건물 크기를 키워서 앞으로 놓고 얘도 조금 더 길게 쌓고 싶어요. 건물을.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이 건물을 여기 놓고 얘가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스테이지 밖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크게. 자, 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나중에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도 조금 키워서 배치를 하고. 자, 이건 어떻게 뒤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맨 뒤로 보내기 하면 또 가려지니까 뒤로 보내기.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천천히 한 번씩 뒤로 보내볼까요?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언젠가는 가지겠죠? 뒤로 보내기.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느낌. 얘는 그냥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를 잡았어요. 위치를 잡아놨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또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이미지들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밝기 차이를 좀 뒀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좀 진하고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밝고 하니까 건물들 간의 거리차가 잘 느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그림 메뉴가 쭉 나오죠. 여기 색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채도, 색조, 뭐 색깔을 아예 바꾸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뭐를 하고 할 수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멋있네. 이거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앞에 학교.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앞쪽에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색깔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붉은색 계열로 자, 이렇게 해서 풍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건물은 뭘로 해볼까요? 색에서 선택이 잘못됐네. 자, 뒤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색에서 멀리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동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컨트롤 A를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우리 알고 있죠? 전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설정하고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자, 이제 스테이지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이미지들을 스테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크기 조절을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대로 밋밋하고 심심하니까 뒤쪽에 하늘을 한 장 깔아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풍경이 완성이 됐어요. 자, 바닥까지 깔아줘도 괜찮고 바닥 쪽은 다른 색깔을 깔아줘도 괜찮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를 일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풍경의 마을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죠?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보내기 기능을 쓸 거예요. 내보내기, 파일 형식 변경. 아래쪽에 보면 PNG와 JPG 파일 교환 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그 화질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게 PNG 쪽이니까 자, PNG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연습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을 드로잉 0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그럼 모든 슬라이드가 아니라 현재 슬라이드 하나만 할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슬라이드를 해도 이 화면만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여러 개 쓸데없는 것까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 자, 그러면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마을 드로잉으로 가서 마을 드로잉 02였죠. 자,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그 마을 풍경을 새로운 이미지의 파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 사진과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마을 풍경 사진을 이제 같이 또 합쳐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커다란 마을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새로운 풍경의 마을 만들기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